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에서 일하는 박진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디바이스 컴퓨테이션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실제 이걸 활용해서 어떤 유즈 케이스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컴퓨테이션 컴퓨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서 보호할 때 실제 인크립션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 같은 방식으로 실제 이 데이터를 디바이스나 머신 안에서도 똑같이 이제 보호하자. 근데 이제 특별한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실제 컴퓨테이션 컴퓨팅이 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그 노란색 네모 마크가 이제 어떤 시크릿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앱이나 이 가상 머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크릿이죠. 이제 그러면은 실제 이 앱이나 가상 머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S나 그 밑단의 하이퍼바이저 등이 해킹 당하더라도 저 데이터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컴퓨테이션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은 하드웨어의 어떤 특수한 T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이 시크릿이 여기에만 존재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제로 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 T 안에서만 T에서 동작하고 이게 잘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실제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 컴퓨팅의 약간 역사를 보면 그동안은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CPU를 통해서 클라우드 단에서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적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ARM에서 CCA라고 하는 컴퓨테이션 컴퓨팅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디자인을 어나운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ARM 기반의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들이 온 디바이스에서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CCA는 현재는 그 디자인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실제 이걸 지원하는 CPU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뮬레이터의 상에서만 동작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온디바이스 CC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유저 관점에서 보면 실제 기존에 뭐 유저의 데이터가 디바이스 상에 존재할 때 CC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유저 데이터들이 이제 서버나 외부로 클라우드에 나가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해야 될 때라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외부로 보내야 되죠. 근데 이제 외부에도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도 같이 이제 C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저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이 CC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유저 입장이 아니라 이제 외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외부 회사 입장에서 자신들의 시크릿,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디바이스에 보낼 때 디바이스에 이제 배포해야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디바이스에서 CCA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외부 회사 입장에서도 이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들조차도 자기들의 시크릿을 볼 수 없다는 것, 이제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안심하고 이제 이러한 자기들의 시크릿을 디플로이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저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 디바이스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아일렛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ARM CCA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시큐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100% 러스트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실제로 100% 오픈 소스이고요. 그 CCC라고 하는 컴퓨테이션 컴퓨팅 관련 그런 연합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이 돼서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좀 더 나은 보안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큐리티 피처들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아일렛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처음에 2022년 초반에 실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가 됐고요. 2023년 11월에 CCC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실제로 그 CC 서밋이라고 이 CCC에서 매년 그 개최하는 컴퓨테이션 컴퓨팅 서밋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온디바이스 CC를 AI와 게임에 적용하는 그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제 데모를 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큐리티 피처들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톡에서는 실제 여기 마크된 올해 현재 진행 중인 저희가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암 CCA가 어떤 거고 저희 아일렛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저 논시큐어 월드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안드로이드 OS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시큐어 월드라고 하는 거는 암 트러스트 존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저 끝에 램 월드라고 이게 이제 컴퓨테이션 컴퓨팅이 동작하는 그런 새로운 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월드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하드웨어가 같이 수정이 되었고 실제 램 간의 인크립션을 위해서도 그 메모리 인크립션 엔진도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제일 옆에 HS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인 프로세서랑 별도로 약간 분리된 별도의 하드웨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의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인테그리티를 체크하거나 이제 중요한 키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RMM이라고 하는 것과 HS라고 하는 거를 CCA 디자인 문서에 맞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RMM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램월드에 있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동작하는 램이라고 불리는 그 가상 머신을 동작시켜주고 그 램들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기반으로 CCA 스펙 기반으로 개발하는 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피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100% 러스트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러스트로 개발하면 대부분의 메모리 세이프티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unsafe 키워드라는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unsafe 키워드를 쓰면 그 부분에서는 시큐리티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unsafe들을 최대한 세이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저런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실제 unsafe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을 별도로 만들어서 항상 이제 이 분석기가 동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저희 개발자가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액션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일단 unsafe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지울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지우고 그래서 대부분 이 방식으로 많이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된다면 이걸 최대한 안전하게 잘 검증해서 사용하자. 약간 이러한 어프로치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unsafe를 그러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나의 예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냥 일반 인티저 밸류죠. 이런 거를 일단 저희 컴포넌트가 받아서 이걸 포인터로 캐스팅한 다음에 여기 영역을 접근하는 약간 그러한 예제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러스트에서 unsafe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러스트에서 이게 어떤 임의의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unsafe 영을 좀 더 세이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포인터를 받았을 때 unverified라는 타입을 별도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포인터에 기대하는 어떤 체크들을 다 체크 함수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통과가 됐을 때만 verified라는 별도의 포인터를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에서는 저 verified 포인터, 저 타입의 포인터로만 액세스를 하도록 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unverified 포인터라 다른 종류의 포인터들은 만약에 이걸 액세스 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다 컴파일 타임에 그렇게 이제 에러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냥 예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ILF 프로젝트의 구현이 CCA 스펙을 잘 준수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RMM이라고 하는 거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모델 체킹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서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CCA 스펙 말고도 실제 컴퓨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신 리더블한 스펙도 같이 배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스펙을 통해서 하니스를 테스트 코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 함수를 검증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의 하나의 예제인데요. 여기 보면 왼쪽 그림에 있는 게 CCA 스펙에서 가져온 겁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 함수가 있고 이게 어떠한 인풋을 받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에러를 뱉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다 검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검증한다는 의미는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아웃풋을 스펙에 맞게 내주는지를 저희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이제 저런 검증 프로그램이 작성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GitHub에서 실제 다 올라와 있는 코드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실제 저희 GitHub 방문해서 검증을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모니터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와 이 모니터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램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상 머신인데 이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영 체제를 전체를 보통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취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OS가 가지는. 그래서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자의 시크릿을 외부로 리크하는 게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 원인은 실제로 그 램에서도 외부와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크리션 되지 않은 플레인 텍스트 형태로 외부와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가 존재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 릭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게이트웨이라는 어떤 모니터를 만들어서 이 램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외부랑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다 없애고 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통신할 수 있게 일단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 어떤 룰들을 새롭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램에서 만약에 시크릿이 나가려고 한다면 게이트웨이에서 차단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외에 정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프로비저닝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가상 머신이라는 게 배포 단위로 굉장히 적합한 것이지만 실제 온 디바이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 디바이스에 좀 더 막도록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앱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거를 CCA 위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방법도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ILA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AI 유즈 케이스입니다. 여기서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저희 이제 갤럭시 디바이스가 있고 이건 디바이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CCA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CCA 안에는 어떤 AI 런타임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LMM 모델은 외부의 AI 컴퍼니로부터 받아서 동작을 시켜주는 약간 그러한 예제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 AI 컴퍼니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디바이스 CCA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심하고 자기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디바이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얘네가 보내주는 모델을 그대로 넣고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네가 유저의 쿼리에 대해서 유해한 데이터를 내뱉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잠재적인 AI 세이프티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디바이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볼 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AI 가드레일 모델을 실제로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이제 LLM 서비스가 있고 유저랑 인터랙션이 있을 때 이 인터랙션을 다 모니터링해서 유해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이제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나 다른 쪽에서 이미 개발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기존 LMM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어떤 온 디바이스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제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하는 작업들을 실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모니터 프레임워크의 하나의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LMM과 유저 사이의 모든 인터랙션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 저희 모니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AI 런타임, LMM 서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인풋 아웃풋을 정확히 다 가드레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프레임워크의 하나의 그 타겟 유즈 케이스 중에도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즈 케이스인 게임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 이제 왕희일님께서 계속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범님과 함께 삼성 아일랩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왕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앞서 소개했던 언디바이스 컨피덴셜 컴퓨팅이란 기술을 온라인 게임에 적용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새로운 보안 기술을 온라인 게임에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게임 플레이어의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게임 핵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혹은 게이머가 게임 에셋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또 다르게는 실제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 봇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예제들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게이머 입장에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크게 두 가지를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관점에서 이 컨피덴셜 컴퓨팅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유저 인풋에 대한 반응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최근에 게임 회사들이 랜덤 박스라는 종류의 아이템에 대해서 치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각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트러스티드 랜덤 박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관점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스트러스트가 형성되었는지를 간단한 온라인 게임의 역사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의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게임 서버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서 게임 플레이어들이 서로 간의 커넥션을 매뉴얼리 맺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익명의 플레이어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고, 이미 신뢰관계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치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고요. 이제 온라인 게임이 발전하게 되면서 게임 서버가 등장하게 됩니다. 게임 서버는 플레이어 간의 연결을 맡게 되고, 그럼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게임 서버에만 연결을 하게 되면 게임 서버가 알아서 매치메이킹을 해줍니다. 이 초창기 시기의 게임 서버는 여전히 각 플레이어들이 어니스트하게 동작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게임 로직을 스스로 실행하고 게임 스테이트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서버가 등장하면서 이제 익명의 플레이어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치팅을 하는 유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치팅은 대부분 게임 클라이언트를 조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각종 확률을 조작한다든지, 혹은 게임 로직을 수정한다든지, 혹은 게임의 결과값 같은 것을 거짓으로 서버에 보고한다든지 등의 치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치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오늘날의 게임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어들이 항상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가 게임 로직을 스스로 돌리고 게임 스테이트를 변경할 권한도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 서버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된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들이 치팅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게임 플레이어들이 자신이 인풋을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는데 서버를 반드시 통해야 되는, 즉 네트워크 딜레이가 발생하는 큰 단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디바이스 컨피덴셜 컴퓨팅이라는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불신관계를 해소하고 유저 인풋에 대해서 네트워크 딜레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Back to good old days, 이전에 신뢰관계에 있었던 좋은 시기로 돌아가서 레이턴시를 개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게임과 저희 컨피덴셜 컴퓨팅이 적용된 게임에서 어떠한 플로우로 이러한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징이 주고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게임 구조입니다. 먼저 게임 클라이언트가 유저 인풋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게임 서버로 우선 보내서
게임 서버는 게임 로직을 실행하고 게임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뒤에 각 클라이언트로 브로드캐스트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게임 로직이라는 것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데미지를 계산한다든지 혹은 스킬샷의 적중 유무를 판정해 준다든지 등 대부분 단순한 연산이라서 오버헤드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저 서버를 통하는 네트워크 딜레이는 아무리 네트워크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게임 로직의 수천 배에 달하는 큰 오버헤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 딜레이를 제거한 모델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유저 인풋이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게 되면 게임 로직을 스스로 실행하고 서버를 통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된 게임 스테이트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버는 여전히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역할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 게임 로직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노멀 월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컨피덴셜 컴퓨팅이 적용된 컨피덴셜 렐름 월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 플레이어가 아무리 노멀 월드를 컴프로마이즈해서 게임 로직을 수정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해도 게임 로직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플레이어를 다시 한번 신뢰하고 컨피덴셜 월드에서 게임 로직이 실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응성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서버 코스트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퍼포먼스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또 다른 예시인 랜덤박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하이레벨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랜덤박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랜덤박스는 어떤 확정된 리워드가 아닌 랜덤하게 셀렉트된 리워드를 주는 가상의 게임 아이템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게임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이 온라인 게임 매출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매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러한 랜덤박스를 코어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50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에서 70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박스 시장이 크다 보니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 랜덤박스를 조작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낮춘다든지 혹은 랜덤박스의 리워드 자체를 조작한다든지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어 입장에서 게임 회사의 랜덤박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이용하여 이러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트러스티드 랜덤박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트러스티드 랜덤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게임 서버가 리모트 환경에 떠 있는 것은 동일하고 게임 클라이언트가 플레이어의 디바이스에 노멀 월드에서 실행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저 랜덤박스가 원래대로 게임 서버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디바이스의 컨피덴셜 렐름 월드에서 실행되는 점이 다릅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랜덤박스 모듈이 자신의 디바이스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서버가 런타임에 로직을 수정하거나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저 랜덤박스가 플레이어 디바이스에서 실행되게 되면 유저 플레이어가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고 거짓 보고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우려될 수 있지만 노멀 월드가 아닌 컨피덴셜 월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행위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랜덤박스를 플레이어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러스티드 랜덤박스의 베네핏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앞서 설명드린 트랜스퍼런시가 있습니다. 즉 랜덤박스를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서 게임 회사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덤박스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플레이어 입장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랜덤박스를 게임 플레이어가 언제든지 베리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랜덤박스에 이미 공시된 각 아이템별 확률 혹은 이미 공시된 코드와 내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랜덤박스 모듈이 동일한 모듈인지를 플레이어가 언제든지 베리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랜덤박스를 열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랜덤박스를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버와의 인터랙션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 등과 같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랜덤박스를 오픈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온라인 게임에 적용했을 때 두 가지 유즈 케이스, 퍼포먼스 관점과
랜덤박스라는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그룹의 김동희입니다. 재미있는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 게이트웨이를 놓아서 쉐어드 메모리를 보호를 모니터링을 할 때 그 VM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액세스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랜덤박스를 사용을 할 때 게임사 입장에서 유인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좋은 질문 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단은 그 가상 머신 입장에서 그 외부랑 통신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인터랙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버추얼 IO나 이런 가상화된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근데 가상화된 방법은 실제로 결국에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그 가상 머신에서 인터랙션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호스트로 어떤 요청을 보낸 다음에 호스트에서 실제 디바이스와 인터랙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 지금은 그 보호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게 그 ARM-CCA에서는 RMEDA라고 직접 하나의 디바이스를 직접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에 있는 버추얼 머신에 다이렉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스펙이 있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만약에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 컴퓨테이셔널 버추얼 머신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모니터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가상화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 루틴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하드웨어 액세스 직접 액세스하는 것도 그 CCA 추가적인 스펙에 나온 것을 구현하면 이제 그 대응이 일단 가능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랜덤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회사 입장에서 랜덤박스를 이런 트러스티드 랜덤박스로 변경해서 유저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랜덤박스를 유저들에게 우리 랜덤박스는 절대 조작하지 않고 유저들에게 확실한 확률로 제공한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실제로 게임사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게임사 입장에서 현재 법적으로는 랜덤박스의 각 확률을 공시하도록 최근에 법이 제정되었지만 코드를 공개할 의무 자체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게임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랜덤박스 코드를 오픈하는 경우가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박스 코드를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 실행되면 결국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조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희 컨피덴셜 컴퓨팅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활용하면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조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유저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게임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